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재원입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단어도 외우고요. 표현도 외우고 문장도 외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읽기 딱 하나만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문장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거고요. 이거를 하나씩 저랑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된 문장은 쭉 한번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해보고 써보고 하면서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단어나 문법 같은 것들 함께 배울 수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어느새 일상이 되는 미니멀 영어. 첫 번째는요, 오늘 아침 일찍 공원에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말은 오늘 아침에 공원 갔어 라고 나를 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영어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가 갔는지 아니면 네가 갔는지 정확하게 말해줘. 이렇게 요구하는 셈이죠. 그래서 일기를 쓸 때는 무조건 나를 가장 먼저 툭 던지면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일단 내 이야기다 라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어는 결론을 뒤로 미루는 걸 참지 못합니다. 나 오늘 아침에 일찍 공원에 갔어 라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고요. 일단 주인공을 말했으면 그 다음에 갔습니다. 이 went를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요. 가다는 영어로 go인데요. 이거의 과거형 갔어요 라고 하면 went 이렇게 되는 거죠. 나 갔어. 이렇게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해놓고 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어딘가로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와 동사 주인공, 결론을 붙여 말하는 습관이 영어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를 말해줘야겠죠. 이정표인 to를 써보도록 할게요. I went to. 어디로 갔는지 방향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 to는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는 화살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가 갔는데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은 바로 공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went to 그 다음에 the park 이렇게 됩니다. I went to the park. 내가 갔는데 그 방향은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went to는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아요. 나는 어디로 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I went 하기보다는 I went to 여기까지 간 다음에 the park. 뒤에는 뭐 시장이든 병원이든 장소만 바꿔 끼우면 되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나중에 이 자리에 뭐 병원이다 라고 하면 hospital 이런 식으로 병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가는 장소 그 단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정보는 가장 마지막에 덤으로 넣어주겠는데요. 언제 갔는지 이 문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덧붙여주는 보너스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Early this morning 이번에는 아침 일찍 갔다 라고 하고 있죠. Early this morning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this morning이라고 하면 오늘 아침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오늘 아침이 아니라 오늘 아침 일찍이라고 하고 있죠. 이 일찍에 해당되는 게 바로 early라고 보시면 돼요. early, 일찍.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일찍 일어났다 했죠. 그거를 우리가 get up early, get up early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는 오늘 아침 this morning 이거 앞에 early를 넣어서 early this morning 오늘 아침 일찍 공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갔어요. I went 어디냐면 방향성을 나타내는 to 어디 갔죠? The park 그게 언제냐면 early this morning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완성된 문장은요. 여러분 따라 말해주시면 좋은데 I went to park early this morning. I went to park early this mornin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나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서 강의 듣고 맞다 이거였지. 그리고 쭉 이어서 가시면 됩니다. 일단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영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햇살 아래에서 40분 동안 걸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공원에 가서 두 번째 한 일은 햇살 아래에서 40분 동안 걸은 거죠. 여기서도 주어, 동사를 찾아보겠는데요. 계속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주인공이 나오면 바로 결론을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걸었어요. I walked. 걷다가 walk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ed가 붙었죠? 이 ed 형태는 과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붙이는 게 바로 이 ed입니다. walk가 walked. 약간 이 한국어의 티읕, 이 사운드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walked, walked. 최대한 비슷하게 하면요. 약간 walked 정도로 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영어와 한국어를 1대1 대응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된 겁니다. I walked, I walked. 자, 그 다음에 나는 걸었어요 라고 먼저 선언하고요. 40분, 햇살 이런 것들 뒤로 밀어두시는 거죠. 핵심 동작부터 툭 던지는 게 영어식 사고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할 말은요. 시간을 잡아주는 끈 for를 사용해 볼 건데요. 걸었다고 말한 뒤에 얼마나 걸었어?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영어에서는 이 for를 가져옵니다. 뭐뭐를 위해서 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시간이랑 같이 사용되면 시간을 묶어주는 끈이나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40분이죠. 40 minutes. 이렇게 됩니다. for 40 minutes.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도 좋아요. 40분 동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얼마 동안은 for. 시간을 말할 때 이렇게 가볍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뭐 10분이면 for 10 minutes. 그러면 뭐 5분이면 for 5 minutes. 뭐 혹은 초를 말할 수도 있겠죠. 초는 second를 사용하는데요. 뭐 5 seconds 이렇게 s 붙여가지고 5초다.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시간 뭐뭐 동안은 for를 사용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I walked for 40 minutes. 참고로 for보다는요. 중요한 건 어디죠? 네, 몇 분 걸렸는지가 중요하죠. 이 부분에 강세를 주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영어로 말씀하실 때는 중요한 부분에 강세를 준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40분 동안 걸었어요를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추가 느낌입니다. 그냥 걸었다고 해도 되지만 햇살 아래에서란 표현을 넣으면 좀 더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under the sun 이걸 넣어주도록 할게요. under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어디 아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under the sea 하면서 노래가 있죠. 음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다 아래 뭐 인어공주 주제가였던가요? 뭐 그럴 겁니다 아마. 여기서는 under the sun 햇살 아래에서라고 하고 있죠. 머리 위로 따뜻한 햇볕이 내려쬐는 이런 풍경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under the sun 그게 바로 태양 아래 under the sun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주 평화로운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래서 세 개로 나누면 아마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거예요. I walked. 저는 걸었습니다. 몇 분 동안 걸었죠? For 40 minutes. 40분 동안 걸었는데요. 어디서요? Under the sun. 햇살 아래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약간 퍼즐 조각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너 뭐 했어? I walked. 나 걸었어.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 동안? For 40 minutes. 40분이란 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어떤 기분으로? Under the sun. 네, 여기서는 햇살 아래에서 걸었다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덩어리째로 탁탁 던지는 거예요. I walked for 40 minutes under the sun. 이렇게 말하면 긴 문장도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게 느껴질 겁니다. 아, 저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조각조각 내서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완성된 문장 어떻게 하면 되죠? 시간 날 때마다 읽기만 한다고 생각하고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종이 같은 데 적어서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까먹으면 또 보시고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가볼게요. 많은 사람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이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는데요. 이제까지는 계속 주어가 I였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나에서 많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공원에 있던 많은 사람, 영어로 many people. 이게 주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영어는 주인공 자리에 내가 올 수도 있고요. 남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가장 먼저 누가 주인공인지를 딱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참고로 many는 셀 수 있는 것들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many water 이거는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셀 수 없는 것들은요. 셀 수 없는 것들은 much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much. 셀 수 있는 것은 many. 그래서 사람들 한 명, 두 명 셀 수 있죠. 그래서 many people 이거를 주어로 둬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여기서는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운동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찰칵 묘사하는 거는요. were 플러스 ing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were exercising 이렇게 됩니다. 운동하다가 영어로 exercise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운동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중이라는 움직임을 더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둘이 만나잖아요. were exercising. 과거 어떤 한순간. 여기 보시면요. 이 were이요. 과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현재를 얘기하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were 말고 are를 사용하겠죠. Many people are exercising. 이게 현재고요. 여기서는 과거니까 were를 사용해 줬습니다. 거기다가 exercising, ing로 그때 하는 중 이런 느낌을 더해 준 거죠. Many people were exercising. Many people were exercising.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생생하게 생동감 넘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Many people were exercising.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어떤 장소 같은 걸 넣어줘도 되고요. 공원에서 그랬다라고 하면 in the park. 이런 것들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공원이란 말을 했으니까 그런 거는 굳이 안 더해도 되고요. 얘기하고 싶다면 이렇게 뒤에 장소를 넣어줄 수도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면요. Many people were exercising. Many people were exercising. 사람들이 운동 중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가보면요. 지금은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막 예전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났던 걸로 시점을 바꿨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께서 조금 예상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과거에 하고 있었던 거, 했던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는 were exercising. were 플러스 ing였죠. 이제 지금 하는 걸 얘기해 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넣어보도록 할까요? Now. 지금 이 순간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 앞에 now를 툭 던져서 분위기를 바꾸죠. 지금까지는 아침에 있었던 지나간 일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로 화면 전환을 하는 겁니다. 장면 전환. 지금 있잖아. 이렇게 맨 앞에 넣어서 그렇게 의미를 확 변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는 내 이야기를 물론 해야겠죠. 주어가 한국어에는 없을 수 있지만 영어는 꼭 써줘야 되거든요. 내가 뭘 했냐면 내가 물 한 잔을 마시고 있다. 나는 마시고 있어. 이걸 얘기해야 되고요. 영어로 하면 I am drinking.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나왔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를 쓰는 거죠. 그냥 drink가 아니라 drinking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 과거라면 이것도 was로 바꿨을 겁니다. I was drinking. 나는 마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마신다고 지금 now까지 꺼냈죠? 그러니까 was가 아니라 I am drinking.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컵을 들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서 나 지금 마시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나의 상태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지금 나 마시는 중이야.
Now I'm drinking. Now I'm drinking. 자, 뭘 마시고 있는지 얘기하면 이제 끝나겠죠?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은 영어로 water입니다. water. 물은 water.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시원한 물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cool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리액션 표현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건데요. cool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cool water 이러면 시원한 물 한 잔. 근데 그냥 물 한 잔이 아니라 시원한 물까지밖에 안 되겠죠. 시원한 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죠? 여기는 한 잔이잖아요. 한 잔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이거 써보도록 할게요. A glass of. A glass of. 이렇게 됩니다. A glass of cool water.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국어로 할 때 그냥 물 마셔라고 하지만 영어는 이왕이면 물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도 꼼꼼하게 말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 유리잔 있잖아요. 보통 거기 물 담아서 먹죠. 그 유리잔 한 잔은 a glass of. 강세는요, 중요한 거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 중에 어딜까요? 중간에 있는 glass의 강세를 강하게 넣어주면서 a glass of. a glass of.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a나 of는 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cool water이 아니라 a glass of cool water 하면 시원한 물 한 잔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당황하시면요. 그냥 water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cool water, a glass of cool water 이런 식으로 바꿔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I'm drinking a glass of cool water. 이렇게 하면 물 한 잔의 시원함이 느껴지겠죠? 자, 다 같이 해볼게요. Now I'm drinking a glass of cool water. Now I'm drinking a glass of cool water. 멜로디 느끼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요. 몸이 아주 가볍게 느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주어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인공은 바로 내 몸, my body입니다. 내 몸, my body. 얘를 주어로 써요. 물론 I가 나와도 되지만 여기서는 나보다는 내 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my body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리겠죠? 영어는 이렇게 내가 느끼는 감각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 몸이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주어 다음에 동사죠. 내 몸이 느낍니다 라고 하고 있죠. feels. 우리 feel, 느끼다. 이거 많이 사용하죠. 느끼다라는 뜻의 feel에 뒤에는 s가 살짝 붙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헷갈리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막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알면 좋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나, I, 그 다음에 너, you 이게 아닌 제3의 무언가라고 할 때는요. 동사 뒤에 s라는 꼬리표를 붙여준다.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내 몸이 지금 이런 상태를 느끼고 있어 라고 현재의 감각을 전달할 때 My body feels. My body feels.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돼요. 주어 동사 찾았으니까 반 이상은 지금 먹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느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주 가볍게 느껴졌대요. 아주 가볍게 영어로 very light. 가벼운이라고 할 때 우리 light 이거 쓰거든요. 그런데 아주 가볍다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very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말씀하실 때도 강세를 좀 더 주시면 좋아요. very light, very light. 내 몸이 아주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My body feels very light. My body feels very ligh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몸을 주인공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느껴집니다. 어떤 상태? feels very light.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뭐 뒤에 다른 거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볍게 느껴진다가 아니라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and 건강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면 and healthy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My body feels very light and healthy. 몸이 아주 가볍고 건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넣고 싶은 거, 나 이런 단어 알아라고 하면 틀리는 거 걱정 없이 얼마든지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영어는 틀려봐야지 말할 수 있고 늘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내가 저번 시간에 일기에서 배운 것들이야 넣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My body feels very light. My body feels very light. 자, 6번째는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이제 몸이 가벼워진 것까지 느꼈으니까 뭔가 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좋아하는데요. I want to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장에 대한 답은 아니고요. 운동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I want to를 사용해서 얘기해 주면 되고요. 오늘은 다른 거 써볼게요. 나는 할 거야. 뭔가 의지를 담고 있죠. 살다 보면 앞으로 할 거라고 결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주어, 내가 하니까 I 다음에 will을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나로 I will, I will. 나는 할 거야. 이렇게 딱 시작한 다음에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will은 미래 표현인데요. 어떤 미래냐면 앞으로 할 거라는 의지나 약속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I will 이렇게 하면 딱 듣는 순간 뭔가를 결심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아까 운동하다 우리 했었죠? exercise 넣어주시면 됩니다. exercise. 방금 살짝 헷갈렸네요. I will exercise. 나는 운동할 거야. I will exercise. 1월 1일 날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지금은 2월이 됐지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영어, 운동, 다이어트 이런 것들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I will, I will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매일 운동할 겁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또 넣어보도록 할까요? 매일매일은 우리 많이 사용하죠. Every day. I will exercise every day. 한 번 더요. I will exercise every day. every가 모든이죠. 그래서 모든 날들 월화수목금토일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왜 운동을 하는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줄 차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for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아까 시간이랑 사용됐을 때는 몇 분 동안,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구를 위하여라는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을 말할 때는 for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내 건강이라는 목적을 위한 겁니다. 여기서는 health, 건강, 건강한이라고 하면 healthy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으면 건강한이 되지만 그냥 건강은요 health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 for my health, for my health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씩 단어 하는 것보다 I will exercise, 나는 운동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매일매일 할 거야. Every day. 뭘 위해서 할 건데? 내 건강을 위해서야. I will exercise every day for my health.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요. 하나 따라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이 세 개가 다른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가는 것도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완성된 문장은 따라야겠죠? 영어로 I will exercise every day for my health. I will exercise every day for my health. 여러 번 해주시면 좋아요. 자, 드디어 마지막 마무리하는 문장으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내가 뭐뭐야, 운동은 뭐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조금 긴데요.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될 겁니다. 자, 일단 시작하다 영어로 보죠. start,
이게 시작하다라는 동사인데요. 한국어로 하면 시작하다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시작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은 좋아요. 시작하다를 시작하는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뒤에 ing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하다가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라는 동사가 이건 뭐 문법용으로 동명사라고 바뀐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동사에 ing 넣으면 시작하는 것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구나. 이래서 주어 자리에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만 하면요. Starting is great. 좀 뒤에 써줄게요. 중간에는 우리 좀 더 추가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Starting is great. 시작하는 거는 어떤 상태인데 좋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문장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뭐든지 시작하세요. 시작하는 건 좋아요. Starting is great. Starting is great.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만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조금 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starting the day. The day가 하루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루를 시작하는 거는 starting the day. 한번 더 해볼게요. starting the day. 이게 아주 듬직한 주인공이라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해줄게요. 하루를 시작하긴 하는데 무엇과 함께 시작할까라고 궁금하다면 여기서는 with 칸이 좀 부족하네요. exercis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with exercise. with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친절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운동과 함께라고 하면 with exercise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작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면 starting is great. 한번 더 해볼까요? starting is great. 의미를 하나씩 더해가 볼게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Starting the day is great.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좋습니다. Starting the day with exercise is great. 복잡하면 그냥 저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기억하면 좋을 거. 동사에다 ing 넣어서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구나. 얘를 주어에 쓸 수도 있구나.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일단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그냥 넘어가는 것과 소리내서 따라하는 것 차이는 나중에 굉장히 크겠죠? Starting the day with exercise is great. Starting the day with exercise is grea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어 보면서 얘기해 보면 좋은데요. 요거는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아요. 보면서 오늘 아침 일찍 공원에 갔습니다. I went to the park early this morning. 이렇게 되면 가장 좋고요. 이제 처음 하다 보면 I went 그 다음에 뭐를 써라고 했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럴 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맞다. 또 까먹고 또 한번 얘기해보고 이렇게 반복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이 한국어 문장 보면서 I went to the park early this morning. I walked for 40 minutes under the sun 하면서 쭉 하루 일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반복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한번 적어보셔도 좋아요. 우리 앞에 있는 거 까먹을 때마다 뒤로 오셔서 답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거를 직접 공책에 적어보시면서 내 손끝, 입도 중요하지만 손도 같이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거든요.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내가 영어 문장을 바로바로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뭐더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3초 안에 바로 얘기해야 돼요. 그걸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로 문장을 만드는 입영장 연습을 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 7문장 할 거고요. 그냥 문장이 아니라 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손자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새 장난감을 보여줬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 귀여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외우기도 쉬울 거고요.
평상시에 일어날 법한 생활 표현이기 때문에 나중에 꺼내 쓰기도 좋을 겁니다. 하나씩 제가 천천히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어느새 일상이 되는 미니멀 영어. 영어 문장 만들기의 첫 단추는 언제나 주인공 찾기입니다. 내가 오늘 한 일을 말하는 거니까 망설임 없이 I. 주어는 I가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겪은 기분 좋은 일을 들려드릴게요 라고 내 이야기를 한다라고 신호를 보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여기다 had를 써볼 건데요. had는 동사 have의 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형태가 have고요. 이게 과거가 되면 had로 바뀌는 거죠. have, had. 보통 그냥 가지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어떤 경험이나 시간을 보냈을 때도 이 had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영상통화라는 시간을 가졌어, 영상통화를 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had, 했어 라고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해둔다면 듣는 사람은 어떤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까 라고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저는 뭔가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 video call, 영상 통화를 했다라고 하고 있죠. video cal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비디오라고 할 때는요. V 사운드로 시작하기 때문에 입술을 살짝 깨물면서 윗이빨을 아랫입술에 살짝 깨물어 주세요. 거기다가 진동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냥 전화가 아니라 얼굴을 보며 하는 전화는 video call, video call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발음 같은 경우도 필수, 완전 중요하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 두시면 원어민의 소리와 점점 비슷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I had a video call. 저는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have a video call. 이거를 그냥 하나로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하나가 되는 거죠. 영상통화를 하다 have a video call. have a video call. 이거의 과거 형태니까 I had a video cal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I had a video call. 이렇게 말하겠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기까지 쭉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려줘야겠죠? 이거는 with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연결의 마법사라고도 하는데요. 뭐뭐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ith, 이걸 써보도록 할게요. with가 아니라 약간 위에다가 디귿, 받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with, 짧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with, 누구랑 함께죠? my grandson. 우리 손자와 함께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with my grandson. with my grandson.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와 화면을 보고 웃고 있는 따뜻한 그림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오늘이란 정보, 마지막 시간은 맨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오늘은 toda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가 아니라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천천히 보면요. 나는 어떤 시간을 가졌어. 결론부터 얘기하죠. I had.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 영상통화라는 시간을 가졌다. A video call. A video call. 여기까지는 한 번에 가셔도 좋아요. I had a video call. 자, 그 다음에 누구랑 했는지 얘기해야겠죠? 내 손자와 함께. With my grandson. With my grandson. 그게 언제냐면 today. 오늘입니다. 이렇게 조각을 3개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완성된 문장은요. 언제나 크게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I had a video call with my grandson today. 하나, 둘, 셋. 이거 생각하면서 I had a video call with my grandson today. 한 번 더 해볼게요. I had a video call
with my grandson today. 긴 문장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초보자도 걱정 없습니다. 이게 반복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그는 저에게 새 장난감을 보여줬어요 라고 하고 있죠. 화면 너머로 이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면서 무언가를 자랑하는 손주의 모습을 한번 영어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인공, 주어부터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번 문장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귀여운 손주입니다. 영어는 주인공을 남자는 he, 여자는 sh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딱 가장 앞에 넣어줘서 누구 얘기인지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손주, 네, 우리 남자죠. 그래서 이거 지우고 he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걔가 말이야 라고 운을 떼는 겁니다. 자, 주어 그는 나왔고요. 한국어에서는 보통 동사, 이 서술하는 게 맨 뒤에 나옵니다. 보였었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보여주다는 영어로 show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다는 뜻의 뒤에 ed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 ed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이거는 과거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show가 보여주다라면 showed, 보여주었어요. 예전에 그랬다 라고 과거를 알려주는 아주 고마운 꼬리표라고 볼 수 있겠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때의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주어, 동사, 여기까지 하면 절반은 끝난 거죠. He showed. He showed. 이거를 빨리 꺼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이번에는 뒤에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주다, 보여주다,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그냥 주다. 요거는 기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빌려주다. 네, 뭔가를 빌려주다라고 할 때는요. lend 이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주다라고 말할 때 주다 여기 다 주다로 끝나죠. 주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뒤에 누구한테 주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주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아, 주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야? 무엇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저에게 줬다, 나에게 줬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me 이게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줬죠? 그의 새로운 장난감을 줬습니다. His new toy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He showed me his new toy. He showed me his new toy.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깨끗하게 한번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He showed me his new to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여줬지만 보여주다. 나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르게 주다라는 표현 몇 가지 말씀드린 거인데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지금도 크리스마스마다 울려 퍼지죠. Last Christmas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아마 이걸 거예요. I gave you my heart. 이게 주다죠. 나는 줬어. 누구한테? 너에게. 뭘 줬어요? 내 마음을.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하지만 너는 그거를 이렇게 멀리 가져다 버렸지 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드 볼 때, 영화 볼 때, 혹은 팝송 들을 때 이런 가사들이 들리면 내가 저거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문장 다시 해볼게요. 그는 저에게 새 장난감을 보여주었습니다. He showed me his new toy. 자, 그 다음에 그의 목소리는 정말 귀여웠습니다. 막 장난감 보여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정말 귀엽잖아요. 저도 저희 아들이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말은 못하지만 옹알이 하거든요. 정말 귀엽습니다.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 귀여웠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뭐가 되죠? 네, 그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 His voice. 얘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손주 전체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 이걸 주인공으로 앉혔던 거죠. 야, 우리 손주 목소리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주인공이 나왔으니까 이제 상태를 설명해 줘야겠죠. 1번 문장 had, 2번 showed.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동사가 아닐 때는요. 주어와 그 상태를 연결해 주는 was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was는 과거를 말하는 거죠. 과거를 말해서 뭐뭐였어요 라는 상태를 말해주는 게 됩니다. 만약 현재를 말하고 싶다면 현재, 그의 목소리는 귀여워, 그냥 지금 귀엽다라는 거 말해준다면 is를 사용하겠죠. 과거는 was를 사용하고 현재는 is를 사용한다. 이게 머리로는 알 수도 있지만 적재적소에 내가 말하고 싶을 때 툭 나오는 거는 사실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알 것 같은 거, 나 저거 아는데 라고 해도 열심히 따라서 말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말 귀여웠다 라고 하고 있죠. 정말 귀여웠다, so cute. 귀여운 cute 정말 많이 사용하죠.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엽다란 말도 있지만 그냥 뭐 칭찬으로서 정말 다방면에 사용되더라고요. 막 우락부락한 남자가 좀 귀여운 행동 살짝 해도 he's so cute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저게 정말 다방면에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귀여운 so cute, so cute. so를 사용해서 조금 더 강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을 설명할 때는요. cute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His voice was so cute. 여기 익숙한 거 보이셨죠? 여기 V 사운드 보이지 않나요? 보이스가 아니고요. 윗이빨을 아랫입술에 살짝 깨물면서 voice, his voice.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지금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His voice was so cute. 정말 정말 귀여운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영상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귀엽더라고. His voice was so cut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지금은 휴대폰으로 그의 사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과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지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점을 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었지. 야, 나 지금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이라고 해서 영어로 뭐라고 하죠? now. 이걸 꺼내놓고 시작할게요. 보통 앞에 잘 꺼내진 않는데 이렇게 꺼낸다면 좀 강조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는 통화하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말이죠 라고 부드럽게 시선을 옮겨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뭘 한다. 이거 주어 동사 항상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I am looking at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I'm looking at. 여기서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하는 거니까 I.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 주어 찾기 따로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툭 던질 수 있을 거예요. I 다음에 am looking at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서 look at. look at. 여기 있는 건 ing는 진행형을 위해서 사용한 거고요. 원래 형태는 look at입니다. look at은 무엇을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다의 look에다가 점을 콕 집어주는 at을 더해서 어떤 한 점을 찍어서 보는 겁니다. Hey, look at me. 미드 보다 보면 이런 대사 많이 들리거든요. Look at me. 뭐죠? 나를 봐.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지금 딱 찍어서 바라봐 라고 하는 겁니다. 말싸움할 때 눈 피하는 사람에게 쓰기 정말 좋은 편이죠. 여기서는 진행형을 사용해서 I'm looking at. 나는 지금 이렇게 시선을 고정해서 보는 중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저도 아재 사진 볼 때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막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라 뭐 보는 둥 마는 둥 아닙니다.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게 바로 I'm looking at. I'm looking at. 뭘 보고 있는지 얘기하겠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뭘 보고 있냐면 그의 사진들을. 그의 사진들. His 그애니까 photos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looking at his photos.
I'm looking at his photos. 본다라고 하니까 뭘 보는지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now부터 해볼까요? Now I'm looking at his photos. 여기까지 갔다면 마지막으로 휴대폰으로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요.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어에서 휴대폰이나 TV나 컴퓨터 같은 화면을 통해서 무언가를 볼 때는 항상 o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on my phon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폰이 뭐 다른 거, 뭐 TV가 나와도 괜찮고요. 또 방금 컴퓨터 이런 것도 괜찮겠죠. 화면이 있다면 무조건 on을 사용한다. 그래서 on my phone을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Now I'm looking at his photos on my phone. 이렇게 되는 거죠. 깔끔하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now를 사용해서 지금 이야기라는 걸 말한 다음에 너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보고 있어. I'm looking at. 뭘 보고 있는데? His photos. 아, 그의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어디 있는 거냐고? On my phone. 내 휴대폰으로 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저는 앞에 있는 거 그냥 쭉 같이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Now I'm looking at his photos on my phone.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또박또박 Now I'm looking at his photos on my phone. 이렇게도 충분히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별로 연습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면요. 가족들이 정말 많이 보고 싶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많이 보고 싶은 중입니다. 이건 조금 어색하죠? 그냥 보고 싶다 라고 하고 있죠. 내 마음을 고백하는 I miss. 이걸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감정 표현도 아주 솔직하고 빠릅니다. 가족들이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고 싶어요 라고 뒤에 말하지 않고 나 다음에 miss, 그리워하다, 보고 싶다를 바로 붙여버립니다. I miss. 이렇게 입을 떼는 순간 내 마음의 온도가 상대방에게 바로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지금 보고 싶어 라고 결론부터 말하는 연습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보고 싶은데 누가 보고 싶은지 바로 얘기해 줘야겠죠. 나는 보고 싶은데 나의 가족들이 보고 싶죠. My family. 나는 보고 싶어요. 누가? 내 가족들이. 바로 궁금한 것 뒤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 miss my family. I miss my family. 이렇게 하고요. 뒤에는 이제 그리움의 크기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요가 아니고 뒤에 보시면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이런 건 추가 정보죠. 사실 정말 많이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만 나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말이 되잖아요. 누가 뭐랬다. 항상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요. Very much. 이거 어디서 한번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뭐죠? Thank you very much. 그냥 감사합니다는 thank you지만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됩니다. 정말 많이. 네, 양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현이 들어가면요. 그리움의 깊이가 훨씬 깊어집니다. 무척이나 보고 싶어요. 아주 많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뭐 해석은 조금 달라져도 되고요.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정말 많이 보고 싶네요. 자, 깨끗한 걸로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I miss my family very much. I miss my family very much. 하나씩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누가 보고 싶어? 내 가족들이 보고 싶죠? 얼마나? 아주 많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요. 다음 휴일에는 그들을 방문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무언가를 할 거다. 그런 결심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뭐부터 시작하면 되죠? 나는 뭐뭐 할 거야. I will. 물론 나는 이란 말이 없지만 사실 이거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다음
휴일에는 그들을 방문할 겁니다.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 나는 이런 것들 주어를 보통 삭제하는 편이죠. 영어는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I will 이거부터 딱 얘기해야지 듣는 사람이 아, 뭔가를 결단했구나. 앞으로 할 거라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I will.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요. I will. 난 할 건데 뭘 할 거냐고 얘기하고 있죠. 뒤에 그들을 방문할 거다. 방문하다는 영어로 visit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V 사운드가 들어가 있죠. visit이 아니라 visit. 조금 오버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 것까지 짧으니까 같이 해볼게요. visit them. 그들을 방문할 겁니다. 나는 방문할 거야. 누구를? 그들을. I will visit them. I will visit them. 먹는다라고 하면 뭘 먹는지, 방문할 거다라고 하면 누굴 방문할 건지 이거를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방문할 거야. 그들을. I will visit them. I will visit the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죠? 다음 휴일에. 다음은 뭐라고 할까요? Next. 영어로 holiday. holiday가 휴일이고요. 그 앞에 우리가 뭘 붙여줬죠? next를 붙여줬습니다. next는 다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시간 표현이랑 또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뒤에 뭐 week 이게 등장하게 되잖아요. 이게 주니까 다음 주가 되고요. 주말은 weekend, next weekend 혹은 요일이 등장해도 상관없어요. monday를 한번 써볼까요? next monday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시간 표현 넣어가면서 따로 한번 연습해 보셔도 괜찮아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음을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 할 거야? I will. 뭐 할 거냐면 방문할 거야. I will visit. 나는 그들을 방문할 거야. I will visit them. 나는 다음 휴일에 그들을 방문할 거야. I will visit them next holiday.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부터 채워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보자분들은 I will부터 시작해 주시고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I will visit them.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오는 거를 목표로 두시면 됩니다. 전체 문장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I will visit them next holiday. I will visit them next holiday. 자,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그를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조금 복잡한 문장 구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 줄 알아야겠죠? 지금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한번 스쳐간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일단 주인공, 주어는 내가 뭐뭐 합니다. 물론 이것도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더 간단하게 말하고 싶다면 그를 생각하는 것 여기까지를 주어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를 생각하는 것.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생각하다는 영어로 뭐죠? think라고 합니다. think. 생각하다. 그런데 여기서 뒤에 ing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thinking이 되죠? 생각하다가 아니라 영어로 생각하는 것.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잘 등장합니다. 생각하는 거 thinking, 생각하는 거 thinking 이렇게도 되지만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에다가 of 힘을 붙여서 그를 생각하는 거. 이 대상을 딱 집을 때 of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라는 대상 힘을 사용해서 thinking of him, thinking of him 그를 생각하고 그를 떠올리는 것.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주어가 조금 길어졌죠? thinking of him. 이걸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거는 언제나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언제나부터 얘기해 볼게요. 언제나는 always. 확률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대부분을 간다. 그러면 always를 사용해서 항상이라는 의미를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뭘 한다고 하고 있죠? makes me happy. make는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들다. 뭐 음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표를 만들든지 책을 만들든지 어떤 사물 같은 거, 요리를 만든다라고 할 때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뒤에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상태, 이렇게 해서 누구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라고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상태를 변화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me, 행복하는 happy, makes me happy. 여기서는 s도 붙여볼 건데요. make가 아니라 makes입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 나, 너 이게 아니면 3인칭 단수라서 s가 붙어서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는 나중에 실수하셔도 상대방이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전혀 안 할 거예요. 이 중급자를 고급자로 만드는 이런 작은 실수들인데 초급자 입장에서는 일단 말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Thinking of him always makes me happy.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어, 그를 생각하는 것. ing 사용해서 thinking of him. 이 동사의 ing 사용해서 그를 생각하는 것 이렇게 바꾼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90% 이상 항상 그런다는 영어로 always. 항상 뭘 하죠? makes me happy. 만드는데 그거는 나를 만들죠. 어떻게? 행복하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makes me happy. makes me happy. 전체 문장 Thinking of him always makes me happy. 한 번 더 해볼게요. Thinking of him always makes me happy.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장을 배웠으면 끝났다 라고 물론 해 주셔도 되지만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여기를 보면서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서 내가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영어 자막 없는 상태에서 I had a video call with my grandson today. He showed 이 두 번째 문장이 살짝 애매하네요. 이렇게 체크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체크하면서 나중에 강의를 다시 보거나 이 부분을 따라할 때 더 열심히 더 신경 써서 따라해 주면 그게 훨씬 더 잘 기억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끝내는 것보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이 오감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눈, 귀, 코, 귀 뭐 이런 거 다 활용하는 겁니다. 촉감까지 같이. 그러면 더 잘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현입니다. 5070 영어 초보라면 영어의 길을 활용해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보는 게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문제라면 내가 직접 말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청소라는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아마 딱 보시면 저거 내가 매일같이 쓸 말 같아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끝나고 난 후면 이 모든 문장들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어느새 일상이 되는 미니멀 영어. 첫 번째 문장은요. 오늘 아침에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청소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제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영어는 무조건 주인공부터 시작합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이게 가장 먼저 나오면 되고요. 여기까지보다는 동사까지 한 번에 가는 걸 더 추천해 드리는데요. 동사는 청소했습니다. cleaned 이렇게 됩니다. 원래 clean 하면 청소하다인데요. 뒤에 뭐가 붙었죠? ed 형태가 붙었죠? 그러면 과거 느낌이 돼요. 청소했어. 이렇게 예전에 한 걸 얘기하죠. 영어는 나 청소했어. 이렇게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자마자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청소를 했구나. 거기서 오늘 아침에 한 건지 누구랑 같이 한 건지 이런 거는 추가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나는 청소했어 라고 하니까 궁금한 게 뭐예요? 어디를 청소한 거지?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바로 꺼내주시면 돼요. My living room. 여기서
living room 하면 거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실이 아니죠. my living room. 영어는 내 거, 네 거 이런 거를 명확히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실이라고 하기보다는 my, 나의 거실이야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I cleaned my living room. 나는 청소했어. 어디를 했냐면 우리 거실을 했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죠. 여기서 마무리로 오늘 아침에 언제 했는지만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은요, this morn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은 morning인데요. 오늘 아침이라고 하면 앞에 this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 this를 사용해서 오늘 아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번 주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번 주말, 이번 주 금요일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뒤에 다른 걸 붙여주는 거죠. 만약 이렇게 했으면요. this week, 이번 주가 되고요. 이번 주 월요일 해볼까요? this Monday.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것들을 넣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장을 공부하지만 두 번, 세 번 듣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따로 복습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표현을 넣어서 바꿔서 말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청소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완성된 문장 다시 한번 깔끔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I cleaned my living room this morning. 다시 한번 보면요. 주어 동사. 나는 청소했어. I cleaned. 이렇게 결론을 짓고요. 청소를 했으니까 어디 했는데? 우리 집을 했어. 우리 집이 아니라 거실이죠. My living room. 만약 우리 집이라면 my house.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언제 했는데?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하나, 둘, 셋. 네, 이 긴 문장 한 번에 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따로따로 연습한 다음에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래된 물건들을 많이 버렸어요 라고 하고 있죠. 자, 청소를 했는데 내가 했던 거는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는 게 됩니다. 자, 주어와 동사. 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threw away. 이렇게 처음을 꺼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거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해서 말할 수 있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느낌 받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through, 여기 보시면 through가 있는데요. 이거의 원래 형태는 throw라고 보시면 됩니다. T-H-R-O-W 이렇게 되는 거죠. throw, 이거는 던지다 라는 의미고요. O가 E로 바뀌면서 threw, 이거는 과거형, 던졌다가 됩니다. 자, throw에다가 away까지 같이 더해 볼 건데요. 이 away, 이거는 아마 스포츠 경기에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홈팀이 있으면 away 팀이 있죠. 홈팀은 진짜 우리 팀이죠. 네, 우리 여기. 그리고 away는 저 멀리서 온 외국 팀을 말합니다. 그래서 멀리, away. away라고 뒤에 강세 주시면 돼요. 그래서 away 하면 멀리입니다. 두 개 붙여볼까요? throw away, 멀리 던지는 거, 버리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미 버렸으니까 과거형 I threw away, I threw away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버렸어부터 이렇게 결론부터 시원하게 뱉어야지 아주 문장이 깔끔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나 버렸어 라고 하니까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그렇죠? 뭘 버렸는데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무엇을 버렸냐면 많은, many, 오래된, old, 물건들, thing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건들이라고 하면 thing 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그냥 thing은 물건이고요. things, s까지 붙여줘야지 물건들이라는 복수 의미가 됩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생각 안 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만능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물건들이 아니죠. 하나씩 더해가고 있는데요. 앞에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것들은
many. 그리고 오래된 거는 old. 그래서 오래된 많은 물건들이라고 하면 many old things. many old thing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두 개 붙이면 문장이 완성되죠. I threw away many old thing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 번에 쭉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안 되면 다시 한번 의미 단위별로 누가 뭐 했어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버렸어. I threw away 뭘 버렸냐면 많은 오래된 것들을 버렸지. Many old things 이렇게 더해 가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는 뭐 이 한 문장도 길게 쭉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를 위해서는 많이 입으로 반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집이 훨씬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내가 했어 이렇게 주어를 I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집이 훨씬 더 깨끗해 보인다 라고 하고 있죠. 이번 주인공은 우리 집, 더 하우스가 됩니다. 네, 하우스가 되겠죠. 참고로 하우스가 있고요. 비슷한 말 중에 홈이 있는데요. 이 홈은 어떤 의미냐면 약간 보금자리 느낌. 물리적으로 딱 집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건 하우스라고 하고요. 여기는 나의 보금자리야. 네, 집보다는 보금자리에 가까운 게 바로 hom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좀 건물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니까 요건 지우고 house를 써보도록 할게요. The house. The house. 이게 주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이 훨씬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단순히 보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look 이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내 눈에 뭐뭐하게 보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주인공인 집이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설명해주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네, 또 house는 집 하나이니까 보통 나와 너가 아닌 3인칭 단수는 뒤에 s를 붙여주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뭐 나중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수했어요. 어떡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정도는 실수여도 그냥 뱉어버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정확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항상 많이 실수해보고 얘기해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어떠하게 보인다라고 얘기해줘야겠죠. 그 집이 보이는데 더 깨끗해 보여. 그냥 더 깨끗해 보여가 아니라 여기서는 훨씬 더 깨끗해 보여라고 해서 영어로 much cleaner 이렇게 해볼게요. much cleaner. clean 하면 청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깨끗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clean, 깨끗한.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더 깨끗해 보인다. 뭔가 비교하고 있죠. 예전엔 지저분했는데 그때보다 더 깨끗해 보여. 그러면 clean 뒤에 er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clean이 cleaner, cleaner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하면 좀 심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앞에 much를 붙여주시면 돼요. 훨씬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더 강조한다, 더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much cleaner, much cleaner 이렇게 되겠죠? 집이 훨씬 더 깨끗하게 보여요. The house looks much cleaner. The house looks much cleaner.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보이네요. 보통 시간은 맨 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Now 이렇게 되겠죠? The house looks much cleaner now.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어요. 참고로 이 look 동사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뭐하게 보이다라고 할 때 그냥 더 깨끗해 보이다가 아니라 깨끗해 보여, 예뻐 보여, 좋아 보여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것도 있어요. You look good. 정말 단순하게 아는 단어를 사용한 표현인데요. 상대방의 이 외형을 칭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 옷을 입고 딱 갔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Wow, you look good today.
너 오늘따라 멋있어 보이는데 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상대방을 칭찬하는 표현은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깨끗하게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어 동사부터 한번 얘기해 보면 집이 뭐뭐하게 보입니다. The house looks. 여기까지도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아, 누구 얘기지? 그래, 집이니까 the house. 그리고 뭐뭐하게 보이니까 looks. 이렇게 따로 일단 떼도 괜찮아요. 연습하는 거니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 내보자. The house looks.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인대요? 훨씬 더 깨끗하게. Much cleaner. Much cleaner. 그게 지금이죠. Now. The house looks much cleaner now. 계속해서 소리내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거 봤을 때 배운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겠네가 아니라 이거 내가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The house looks much cleaner now. 자, 그리고 저는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시점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항상 다양한 시제, 그리고 현재형 썼으면 진행형도 써보고요. 과거도 써보고 이렇게 반복해서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진행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는 휴식 중에서 잠깐 열심히 일하다가 혹은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 그런 휴식을 말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take a break입니다. take a break.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 휴식을 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이야기니까 I를 주어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I take a break. 그냥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그냥 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중입니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I가 아니라 I'm, 그리고 take가 아니라요. taking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동사에다 ing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 나 지금 뭐뭐 하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I'm taking a break. 이거는 지워버릴까요? 그러면 I'm taking a break. I'm taking a break.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지금 휴식을 취하는 중이야. 참고로 take a break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떨어뜨리지 말고 한 단어처럼 take a break, take a break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씩 기억하려고 하면 이게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휴식 break인데 앞에 have 동사를 쓸까 make를 쓸까 take인가 이 순간 지나가 버립니다. take a break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파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것만 넣어주시면 끝나겠죠? 영어로 on my sofa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냥 내 소파가 아니라 on을 사용했는데요. on은 접촉의 느낌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붙어 있는 거죠. 내 두 엉덩이를 소파 위에 이렇게 탁 붙이고 앉아 있으니까 on이 잘 어울립니다. on my sofa, on my sofa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접촉해 있는 그 이미지를 상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길어 보이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진행형을 사용해서 나 지금 휴식을 취하는 중이야. I'm taking a break. I'm taking a break. 두 번째, 어디서냐면 소파에서. On my sofa. On my sofa.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take a break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문장 배울 때 다른 데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배웠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I want. 어떤 의미죠? 나 뭐뭐 하고 싶어. 원하는 걸 말할 때 I want로 시작하죠. 여기다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I want to take a break. 이렇게 한 거죠. 나 쉬고 싶어. 막 등산을 친구랑 열심히 가는데 나는 체력이 좀 안 되는데 친구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쑥쑥 올라갈 때 Hey,
I want to take a break. 나 잠깐 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표현을 배우시고 나중에 또 다른 표현 배울 때 섞어보는 거. 이것도 하면 나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단순한 삶이 제 마음에도 더 좋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뭔가 얘기하다가 약간의 깨달음.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가장 단순하게 만들려면 단순한 삶. 이거를 주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문장 주인공은 나도 아니고 집도 아니에요. 단순한 삶, a simple life. 이렇게 됩니다. simple 하면 간단한이죠. life는 삶. 그래서 단순하고 간단한 삶은 a simple life. a simple life. 물건을 배우고 공간을 넓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주인공 자리에 딱 앉혀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문장 만들기가 훨씬 더 간단해질 거예요. 자, 단순한 삶, 이제 동사 차례인데요. 네, 뭔가 동작을 취하진 않죠. 단순한 삶이 뭔가를 먹거나 가져가거나 뭐 휴식을 취하거나 굉장히 어색하죠. 보통 이런 것들은 뭐뭐입니다라는 상태, 비동사 is를 써주시면 돼요. 어떤 건지를 그냥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A simple life is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죠? 제 마음에도 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마음에도는 뒤로 빼주고요. 더 좋은 이것부터 얘기해 주셔야 돼요. better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good. 네, 정말 ABC만 아시는 분들도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good. 이거의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더 좋은, 비교해서 더 뭐뭐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앞에서처럼 cleaner 이렇게 뒤에 er를 붙여줄 수도 있지만 불규칙하게 이렇게 완전 형태가 바뀌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A simple life is better. 단순한 삶이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순한 삶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A simple life is better. 자, 이제 마지막 한 덩어리가 남았죠. 제 마음에도 더 좋다라고 해서 for my mind.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for은 뭐뭐를 위해서,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my mind, 내 마음을 위해서, 내 몸이 편한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서도 이 단순한 삶이 훨씬 더 이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for my mind, for my min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보면요. 주어, 단순한 삶은 a simple life.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동사와 더 좋은까지 같이 해볼게요. 이게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It's better. 더 좋습니다. It's better. 단순한 삶이 더 좋습니다. A simple life is better. 어디에 좋냐면 내 마음을 위해서 좋습니다. For my mind. For my mind. 연결해 볼게요. A simple life is better for my mind. 저도 요즘 이거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단순하게 하자. 저에게 딱 잘 맞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보면요. 매일 집을 깔끔하게 유지할 겁니다. 이런 다짐을 얘기하고 있죠. 나 앞으로 뭐뭐 할 거야. 이렇게 다짐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죠? 바로 I will입니다. 네, 단순한 미래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고요. 뭔가의 의지 이거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정말 유용한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죠? Will you marry me? 네, 이것도 굿과 마찬가지. 영어지만 약간 한국어 같은 문장이죠. 약간 이 고백하면서 프로포즈하면서 나랑 결혼해 주겠니? 라고 했는데요. 여기 will 보이시죠?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랑 결혼할 의지가 있니? Can you marry me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약간 이건 가능성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나와 좀 결혼할 수 있겠니? 이상하잖아요. 의지를 나타내는 will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I will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뭐 할 거야 라는 결심, 의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할 건지만 얘기하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여기서는 매일 집을 깔끔하게 유지할 거다. 유지하다. 뭔가를 쭉 어떤 상태로 이어가고 유지하다. keep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술집 같은 데서 킵하겠어요 라고 하죠. 내 술을 계속해서 내가 딱 먹었던 한 절반 먹었으면 이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킵을 사용하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어떻게, keep 뒤에 무엇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집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 my house, 그 다음에 neat 이렇게 볼게요. 무엇을, 여기는 내 집을이죠. 어떻게 할 건데 깨끗하고 깔끔하고 단정하게 neat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유지할 거라고 keep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keep 유지하다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뭔가 계속해서 어떤 상태를 쭉 가져가고 유지하는데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야지 나중에 사용하기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맨 끝은 간단하죠? 매일매일 했으니까 매일매일 everyday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 will keep my house neat every day. 저도 집을 한번 싹 둘러보면 청소해야지 하면서 한 며칠 지나면 조금 더 더러워지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I will keep my house neat every day. 가장 먼저 결심, 뭐뭐 할 거야. I will. 뭘 할 건데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거야. Keep my house neat. 그게 시간 매일매일 every day.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서 연습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문장이죠. 청소를 하고 나니 기분이 정말 상쾌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 끝낼 때 정말 기분 상쾌하고 좋잖아요. 자, 이거를 영어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 동사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어로 I feel 바로 꺼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느낀다, 어떤 기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feel 동사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I feel 하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인데요? 라고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분인지 얘기해 줘야겠죠? 네, 이번 문장의 핵심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쾌한, 생기가 도는 이런 뜻을 가진 refreshed. 이 표현 써보도록 할게요. refreshed. 끝에는 ed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냥 refresh라고 하면 상쾌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상쾌한 이렇게 상태를 설명해 준다면 refreshed 끝에 ed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I feel refreshed. 상쾌한 기분이 들어. 정말 상쾌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저분한 곳을 싹 치우고 나서 느끼는 개운함. 영어로 뭐라고요? refreshed.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앞에 뭐 이런 것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정말 상쾌합니다. 했으니까 very refreshed.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어떤 상쾌함. 언제 발생한 거죠? 청소를 하고 나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이유를 알려줄 겁니다. 바로 after cleaning.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after는 뭐뭐한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after cleaning이라고 하면 청소를 다 마친 후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after 사용한 표현들 제가 볼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after school. 이건 뭘까요? 그렇죠. 방과 후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after work도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일이 끝난 후에, 퇴근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두 가지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덩어리로 한 끼에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사용해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I feel very refreshed after work. 정말 힘든 이 회사 생활을 하루 보냈다면 이제 퇴근할 때 퇴근하니까 너무 기분이 상쾌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분을 느낍니다. 나는 느껴요. I feel. 어떤 걸 느껴? 아주 상쾌한 상태를 느낍니다. Very refreshed. 근데
그게 왜? 언제야? 청소한 후에. After cleaning. After cleaning.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7문장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아침에 거실을 청소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많이 버렸거든요. 이제 집이 훨씬 더 깨끗해 보이네요. 이게 문장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쭉 얘기하기도 편할 거고요. 이 문장, 단어 하나씩 하는 것보다 이야기 맥락 속에서 하니까 기억도 잘 되고 나중에 꺼낼 때도 좋을 겁니다.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되고요. 모르는 부분은 뒤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멈춰서 봤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공책에 직접 한번 써보는 것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런 걸 다 하려니까 너무 귀찮아요 라고 하면 한 문장이라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장이 가장 쉬울까라고 해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정말 마음에 드는 거 그것부터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나는 오늘 아침에 거실을 청소했어. 이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문장이라도 쌓이면 무섭거든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하고 재밌는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